이처럼 실제 이상기체가 발휘하는 압력과는 달리 실제 기체는 인터랙션 때문에 일종의 유효 압력에 해당되는 퓨게시티라는 개념을 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용액에서 그 컴포지션, 몰 프랙션이 됐든 몰 농도가 됐든 몰랄 농도가 됐든 이 농도라는 건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농도와는 달리 실제 걔네들의 인터랙션 상황에 따라서 걔네들이 발휘하는 컴포지션이 좀 달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퓨게시티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액티비티라는 걸 도입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솔벤트의 액티비티, 솔루트의 액티비티를 이제 도입을 했었고, 그때 케미칼 포텐셜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케미칼 포텐셜에다가 RT, LN, 액티비티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하고 농도 또는 몰 프랙션 이런 걸로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과 RT, LN, 몰 프랙션, 여기까지가 솔벤트 같으면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상황이고, 솔루트 같으면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런 이상성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의 책임으로 전가했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면 이상적인 상황, 즉 솔벤트는 라우레 법칙,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따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액티비티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액티비티냐 하면 이온이에요, 이온.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하는 것처럼 이온은 인터랙션이 무지하게 강하죠. 양이온, 음이온 또는 같은 이온들끼리는 또 리펄션이 있을 거고, 디렉티브, 리펄시브 인터랙션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온성 용액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어지간히 그냥 진하지만 않으면 액티비티 안 쓰고 그냥 농도를 써도 사실 무방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온성 용액인 경우에는 그냥 농도를 쓰게 되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꼭 액티비티를 써야 돼요. 농도를 그냥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몰랄 농도를 따졌을 때 솔벤트 1kg당 1mm몰, 10^-3승몰이니까 이거보다도 더 많이 묽어야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농도를 쓰면 안 되고 몰 프랙션을 쓰면 안 되고 액티비티를 그래서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어떤 양이온 M하고 음이온 X로 되어 있는 이런 이온성 컴파운드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오닉 컴파운드, 전해질이겠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몰라 깁스 에너지를 당연히 양이온도 기여를 하고 음이온도 기여를 할 테니까, 양이온과 요게 이제 양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하는 거고, 요게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케미칼 포텐셜의 기여의 합이 그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가지고 있는 몰라 깁스 에너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이 이상용액이라고 해봅시다. 절대 이럴 일은 없어. 이온이 들어가 있는 용액이 이상용액일 리가 없죠.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용액의 몰라 깁스 에너지는 얘와 얘의 합일 거예요. 이상적인 용액에서의 양이온의 케미칼 포텐셜과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이 합,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실제 용액은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심볼을 달리해서 실제 용액에서 양이온의 케미칼 포텐셜, 실제 용액에서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의 합일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이 이상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과는 다를 거라 이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상성에서 벗어난 정도를 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에다가 집어넣었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RTLN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텀을 넣어서 양이온이 이상성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텀을 하나 넣고, 또 음이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텀을 넣으면 이 텀과
요텀의 합이 양이온의 케미칼 포텐셜, 그 다음에 요텀과 요텀의 합이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 합한 거는 요 위에 있는 식처럼 쓰면 이게 이상용액일 때 몰라 깁스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텀의 합이니까 요거 뭐 로그끼리 합이니까 곱으로 바뀌겠죠. 곱으로 바꾸면 방송 출연 한번 했고 네.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렇지? 어찌됐건 지금 이상성에서 벗어난 모든 책임을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상용액이라면 발휘되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몰라 깁스 에너지. 와는 얘는 다를 거다. 얼마만큼? 이상성에서 벗어난 만큼.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거고, 얘를 구하려면 사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양이온 갖고 어떤 실험을 해서 양이온의 액티비티 코이피언트를 정하고 음이온의 액티비티 코이피언트 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얘네들은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존재하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지. 액티비티 코이피언트를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각각 정해지면 좋겠는데 실험적으로 방법이 없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어떤 원인이 두 가지인 거는 확실해.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그런데 두 가지가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얼마큼씩 있는지 몰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평균을 내서 양쪽이 이렇게 평균만큼 각각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예. 똑같이 난 아이디얼리티에 대한 책임을 양쪽한테다 똑같이 그냥 주는 거예요. 책임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는 요걸 구해야 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 mean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첨자를 써가지고, 요거는 개별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값이 아니고 그냥 평균 내서 퉁친 거야. 자, 그런데 1,1 electrolyte, 그러면 이게 여기 하나하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전해질을 얘기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을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압 평균을 내요. 이렇게 하는 게 기압 평균이지요. 기압 평균을 내갖고 이 기압 평균 값을 여기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양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은 요거에다가 RTL은 감마 플러스였는데 감마 플러스 값 대신에 요 기압 평균 값, 음이온도 요 기압 평균 값 이걸 넣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두 식을 가지고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이죠. 여기에다가 RTLN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걔네들을 요거를 집어넣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왜냐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지. 제곱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 값을 정하면 이 값을 정하면 몰라 깁스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이온성 용액에 대해서. 이건 실제 용액이지. 이상성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어요. 벗어난 정도는 이만큼 벗어나 있고. 어쩔 수 없는 뭐 차선책이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 강의 실이 다 좋은데 울리네 좀. 녹음이 잘 될려나 모르겠다. 이거는 간단한 1,1 일렉트롤라이트이고 좀 복잡한 뭐 M이 P개, X가 Q개 나오는 이런 좀 더 일반화시킨 컴파운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기압 평균을 취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P개, 음이온이 Q개가 나올 테니까 양이온 하나의 케미칼 포텐셜에다가 여기 앞에 P가 있으니까 이 P를 곱해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Q를 곱하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요 식에다가 앞에 P, 똑같은 음이온에 관한 식에다 Q가 있는데 이거 다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죠. 요거 여기에도 또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기하 평균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하 평균이죠. 아까 1,1인 경우에는 P도 1이고 Q도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승근 루트였었고 여기가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PQ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거 양변을 제곱한 놈을 여기다 집어넣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케미칼 포텐셜, 이상적인 상황의 어떤 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은 RTLN 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인데 요거죠. 그래서 근데 양이온이 P개, 음이온이 Q개 있으니까 P와 Q 개수를 고려해 준 거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물론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몰당 깁스 에너지는 이상 용액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에다가 개수를 고려한 합을 취하면 이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요 녀석을 제곱한 거를 앞에 슬라이드에 있던 그 식에다 대입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여기가 1과 1이었기 때문에 2 루트 ln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p 플러스 q 루트랜다. p 플러스 q rt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표현은 했어요. 표현을 했어. 뭐, 이건 뭐, 그냥 다시 정리해 놓은 거야. 그, 몰당 깁스 에너지는 이상용의 값하고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이만큼 다르다. 따라서 이 식이 뭘 의미해? P하고 Q라는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이상용액이라면 나타나는 몰당 깁스 에너지 값과는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이 이 컴파운드에서 많이 나올수록 심하게 벗어나게 된 데비에이션, 이상성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값이 크면 클수록 이상성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값을 구해야 돼. 이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거야. 뭐 따로따로 구할 수 없어서 이제 기하 평균을 취한 저놈을 구하기로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온 분위기라고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 이온 분위기 이런 말 배웠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용액 안에 뭐 이게 수용액이 됐든 뭐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뭐 커다란 놈이 음이온, 작은 놈이 양이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림 같으면 가운데 음이온을 기준으로 주변에 뭐가 많이 있어요? 양이온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쿨롱 인터랙션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내가 그거를 이온의 케미칼 포텐셜은 이상용액의 경우보다 케미칼 포텐셜이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왜 낮아진다? 감마값이 1보다 작으니까. 왜 낮아지냐 이 말이야. 왜 낮아지냐면 쿨롱 인터랙션 때문에 스테빌라이즈 돼가지고 또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식의 의미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그렇듯이 어떤 임의의 아무 이온이나 잡아도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이온 주변에 보면 쿨롱 인터랙션, 어트랙티브 인터랙션 때문에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이 많이 있게 되고 음이온 주변에는 양이온이 많이 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이온에 대해서 반대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이 그 주변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온들이 이 그림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스틸샷이야, 일종의. 근데 얘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시간에 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해보면 특정 센트럴 이온에 대해서 그 주변에 반대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더 많이 분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라고 하고, 여기 적어놨구나. 케미컬 포텐셜은 이 아이오닉 애트모스피어가 쿨롱 인터랙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역시 지금 몰당 깁스 에너지가 이상 용액일 때보다 얘가 더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낮아지는 정도가 심해지는 거는,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는 이온들을 많이 내놓을수록, 전해질이 이온을 많이 내놓을수록, 그리고 얘가 1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그럴수록 그 이상성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지. 뭐 P하고 Q라는 값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 P하고 Q는 뭐 우리가 아는 말. NaCl 그러면 Na 한 개, Cl 한 개니까 뭐 그 숫자는 우리가 알아. 문제는 요거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래전에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네 벌써 1923년에 이론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드바이하고 휘켈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드바이 휘켈 티오리라고 부르고, 요거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요 섹션 책에 보면 뒷부분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내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결론을 위주로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렉트리컬 웍을 고려했어요. 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온이 들어는 있지만 그 이온들이 그 쿨롱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야 이성적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한 상황과 얘네들이 쿨롱 인터랙션을 발휘하는 그 상황과의 차이는 일렉트리컬 웍. 걔네들이 차지를 서로 띄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렉트리컬 웍 때문에 벌어질 테니까 그 일렉트리컬 웍을 고려해서 뭐 식을 유도를 했어요. 이 식의 유도 과정에는 우리가 넣어준 전해질은 그 용액성에서 다 그 이온화된다. NaCl을 넣었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다 이온화된다라고 가정했고, 거기 걔네들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쿨롱 인터랙션이 존재한다. 그렇게 하고선 식을 유도해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 식이에요. 식. 여기에 로그는 요 상용 로그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값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G 플러스하고 G 마이너스, 요거는 그 차지 넘버예요. NaCl 그러면 플러스 차지에 대해서 플러스 1, Cl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값이야. 근데 이제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결국은 차지 값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여기 있는 A는 이게 어떠한 용액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용액인 경우에는 0.509라는 값이야. 상온에서 0.509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안에 I가 있죠. 이 I가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예요. 아이오닉 스트렝스. 이온색이라는 말을 또 일반학 시간에 들어봤죠. 그지? 이온색이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고,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Gi 그러면 어떤 이온의 어디 적어놨지? 네, 여기 차지 넘버를 얘기해요. 어떤 이온의 차지 넘버. 그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몰랄리티, 스탠다드 몰랄리티고, 요게 그 이온의 몰랄리티예요. Bi는 이온의 몰랄리티예요. 전해질의 몰랄리티가 아니고 이온의 몰랄리티. 예를 들면 NaCl의 몰랄리티가 1이라고 해, 내가요. 몰랄리티 1짜리 NaCl 수용액을 만들었으면 전해질의 몰랄리티는 1인데 양이온의 몰랄리티도 1이고 음이온의 몰랄리티도 1이죠. 예. 근데 뭐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2개짜리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음이온의 몰랄리티는 전해질의 몰랄리티보다 2배가 크겠지. 예. 그래서 이온의 몰랄리티와 그
전해질의 몰랄리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온의 몰랄리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온 색이라는 건 결국은 뭐의 함수냐 하면 이온의 농도, 그죠? 몰랄리티, 농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용액 속에서 이온이 가지고 있는 차지가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용어가 이온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양이온, 그 음이온이 용액 안에서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있는지, 내가 넣어준 전해질의 농도만큼 위세를 떨치는지, 아니면 내가 넣어준 농도보다 훨씬 큰 위세를 떨치는지, 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M2X3 용액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용액을 만들 때 이 컴파운드의 몰랄리티가 B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컴파운드의 몰랄리티가 B가 되도록 용액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떨치는 위세가 달랑 B냐? 봅시다. 이 식에 의하면 얘는 뭐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치면 수용액 안에서 M이 2개가 나오고 X가 3개가 나올 텐데 이거 차지 밸런스 맞추다 보면 이건 3가고 이건 2가가 되겠지. 3가짜리 2개, 2가짜리 3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와요. 그러면 몰랄리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 적어놓은 것처럼 앞에 2분의 1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차지 넘버의 제곱이 있고요. 따라서 양이온에 대해서 차지 넘버가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음이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텀은 뭐냐 하면 스탠다드 몰랄리티 분의 이온의 몰랄리티죠. 양이온은 어때요? 전해질의 몰랄리티의 2배가 되겠지. 앞에 개수가 2니까. 그래서 스탠다드 몰랄리티 분의 내가 넣어준 전해질의 몰랄리티의 2배가 될 거고. 그렇지? 썸멘션이니까 더하기 이제 또 음이온 해야지. 음이온은 3배가 될 거고. 그리고 앞에 여기 있는 2분의 1 쓴 거고요. 그래서 요 식 가지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보면 결론은 15배야. 15배. 그렇죠? 우리가 이온색이라는 걸 요 식 갖고 정의하게 되면 요 전해질의 형태가 1,1인지 뭐 2,3짜리 전해질인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얘네들의 떨치는, 얘네들이 실제 용액 속에서 들어가서 떨치는 이온들의 위세가 이렇게나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온색이다. 그래서 이 이온색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온색이는 뭐 지금 이거 한 것처럼 요 값은 알잖아. B는. 이 스탠다드 몰랄리티는 1이라는 거 알고 요 값 우리가 아니까 I 값은 계산할 수 있고 A 값은 뭐 용액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고 차지 넘버 알고 그러면 이제 이 값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 민 액티비티를 정하게 되고 요 민 액티비티 값 정한 거를 이제 앞에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케미칼 포텐셜도 알 수 있게 되고 몰당 깁스 에너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요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론이 늘 그렇듯이 실제와는 또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항상 아쉬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한계야.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 드바이피켈 시오리에 의해서 나온 요 식, 요걸 갖다가 드바이피켈 리미팅 로라고 불러요. 리미팅 로라고. 이게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항상 맞는 식이 아니고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쪽 축이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루트 취한 거예요. 따라서 요거야. 요거에 대해서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축이 요거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따라서 이 식에 의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이론식에 의하면 요 보라색, 요 자주색인가? 자주색 직선이 나와야 돼.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1,1 전해질 NaCl 같은 거는 옳죠. 씩씩하게 잘 맞아요. 아름다워. 근데 MgCl2 그 다음에 MgSO4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2,2, 1,2 뭐 이렇게 쭉 바뀌니까
농도가 이온 세기가 좀만 커져도 안 맞죠. 이쪽은 대체적으로 잘 맞는데 얘가 제일 잘 맞고 이게 점점점 안 맞아요.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클 거예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타입별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온 세기에 대해서 보면 이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결국은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예요. 농도가 진해질수록 안 맞아.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이 식이 맞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 실험을 사람들이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1mmmol per kg 몰랄 농도로 10음에서 3승 정도 돼야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식을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 그럼 거기다 또 보정하는 거 막 집어넣지. 우리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 잘 안 맞으니까 뭐 집어넣었어요? 판데발스 이퀘이션으로 살짝 모양을 바꾼 다음에 파라미터 A하고 B를 집어넣었잖아. 그죠? 판데발스 파라미터 A하고 B가 그래서 들어간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있나? 바꿔야지. 그래서 요 식을 파라미터 2개를 넣었어요. 뭐 C하고 B를 또 넣었어.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좀 낫다. 뭐 얼마나 낫나 근데. 요게 리미팅 로야. 요 동그라미가 실험 데이터고 요 빨간 게 리미팅 로인데 요거를 익스텐디드 로라 그래요. 디바이피켈 확장된 법칙이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로인데 잘 맞죠? 그지? 실험 결과가 잘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면 잘 맞아. 근데 이것도 더 이온색이 큰 데로 가면 어때요?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이것도. 이 익스텐디드 로는 어디다 써놨는데, 어휴, 많이 씩씩해졌네. 아까는 10음에서 3승이었는데 이제는 10음에서 1승 정도까지는 맞는다라는 말이야. 꽤 진해져도 맞는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확장된, 더 복잡한 식이 있겠지. 또 문헌 찾아보면 누군가 논문을 썼을 거예요. 더 진해져도 맞도록. 지금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간, 이온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해. 그래서 그냥 mean activity coefficient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mean activity coefficient를 구하는 식조차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농도가 묽을 때 간편하게 쓰려면 리미팅 로를 쓰면 되고 좀 더 농도 진한 데까지 쓰고 싶으면 익스텐디드 로를 써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체는 뭐냐면 어찌됐건 이온성 용액에서는 단순히 농도 가지고 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액티비티 그게 중요해요. 이 정도 되면 여전히 얘도 안 맞는데 5도 하나 요거보다 5도 하나 늘어난 거죠. 이렇게 농도가 진해지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